그 다음에 5장 중세는 암흑인가 광명인가 뭐 무슨 신파 그 대사 같죠. 왜 암흑이냐? 서유럽 쪽에서는 중세 시대에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이 안 되고 오직 신학,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 위하게 해석하는 대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돈을 뺏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유럽의 후배들이 그때는 중세는 정말 암흑기였어, 학문의 암흑기였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쪽 조금 옆에 그러면 아랍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그 홍해바다 수에즈우나 올라가는 그 길목에 메카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지만 거기에서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이슬람교를 만들었는데 무지무지하게 잘 됐어요. 그죠? 역사상 100년 이내에 창업한 국가가 그렇게 넓은 영토를 확보한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왜 암흑이냐? 유사상 최고의 광명이다. 그 시절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그러니까 역사를 볼 때는 어느 시기냐, 저자가 어떤 입장에서 선 사람이냐. 그래서 중세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 이거에서 간단히 더 하나 할 얘기를 하면은 요 절 밑에 있는 탈라스 전투가 있죠. 저게 당나라 때 당나라하고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하고 중앙아시아에서 전투가 붙었는데 그때 장군이 고구려 발해 유비인 고설지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당나라 사령관이.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전투 중에 배신을 당해가지고 져요. 그래서 아바스가 몇만 명의 포로를 획득을 했는데 그 중에서 당나라에서 온 병사 중에 종이 만드는 기술자들이 상당히 많이 섞여 있었더라. 그래서 제지술이 아랍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에서 아랍이 굉장히 학문적 발전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소위 서유럽까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군 전쟁은 아시다시피 이제 서유럽의 로마 교황이 그냥은 돈이 잘 안 들어오니까 이벤트를 만드는 거예요. 저 이슬람에 우리 그 할아버지 무덤 근처에 거기서 사가지 없는 짓 하는 놈들이 있으니 그걸 징발하자. 그러냐 안 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한 번 됩니까? 몇백 년 그랬어요. 200년. 나중에는 돈이 없고 뭘 전비를 댈 길이 없으니까 지극히 모아가지고 배 만드는 베네치아 상인들한테 야 이거 해서 지금 돈 못 거두면은 거기서 이스탄불을 확 털어. 거기 돈도 많아. 금은보화 많아. 그래서 아주 최악의 불명에서 그렇게 시간들이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그때쯤에 몽골이 침범을 합니다. 훈족. 그때 유럽으로 해서 이쪽 들어온 것이 그 중에 역참제도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역참제도. 얌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 말이 급속하게 달릴 수 있으려면 한 40km 정도. 그러니까 40km마다 말지지를 만들어요. 큰 도를. 이쪽 중국 이쪽으로 신종공고까지 와 있었다고 그래요. 저 유럽 이쪽까지. 그래서 불과 며칠 내에 몽골 이쪽에서 사령관이 이쪽 공격, 이쪽 태각 이걸 내면 바로 전달을 합니다. 그거가 그 다음에 서유럽의 대항해 시대, 대여행 시대 그런 것을 닦아준 하나의 기초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가 터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몽골의 역청제도 같은 몽골의 말 타고 잘 뛰는 애들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나온 것이 또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섞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더욱더 새로운 제도로
변증법적 발전을 해나가는 게 역사다. 그런 걸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끝에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역수입하는 게 있죠. 그 밑에. 아니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무슨 수출품이냐? 현대자동차 미국에 수출하냐?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세 시대에는 전부 잊혀져요. 서유럽에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상이 이데아설을 했기 때문에 이데아설이 영혼 불멸의 그 어떤 달신을 지지하는 사상적 배경이 되니까 그건 계속 살아남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거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중세 동안 아리스토텔레스는 번역도 안 되고 다 잊혀졌어요. 근데 그거가 유럽, 이슬람에서 이제 번역이 돼요. 이슬람이 재기술도 발달하고 막 바그다드, 뭐 스페인의 톨레도 이런 굉장히 이제 막 또 이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슬람 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슬람어로 번역하고 주석을 붙여서 다시 서유럽으로 들어와요. 거기에서 중세 말기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이 신학 대전을 쓸 수 있었던 것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중동에서 역수입했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사상적으로는 중요한 이벤트다. 그 다음에 6장 생활세계의 재발견. 이게 이제 르네상스가 있고 지상발견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있죠. 그것을 묶어서 생활세계의 재발견 그랬습니다. 르네상스는 인간의 재발견이죠. 지상의 발견은 땅의 재발견, 종교개혁, 하늘의 재발견. 그래서 천지인이 다 재개발됐다, 재발견됐다. 그것이 생활세계의 재발견입니다. 우선 그것이 일어나게 된 것은 14세기에 엄청난 기후변화로 흉년이 굉장히 오래 지속됩니다. 심지어 영국 왕도 어디 갔다가 끼니가 없어가지고 몇 주를 굶었네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따가서 바로 흑사병이 생겨가지고 유럽에 있는 거 3분의 1이 전부 다 죽어버린다. 몇 천만 명이 죽었을 거다. 그래도 사회가 아주 먹고 살 게 없고 인심은 흉흉해져 있고 피폐한 대로 피폐해져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였다. 먹고 살 거 없고 지켜주는 거 없으면 어쩝니까? 각자 도생입니다.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있으면 거기 가서 줄 붙으면 살죠. 핍박당할 것 같은 사람은 국민당 가서 붙으면 죽어도 잡혀가지는 않을 거다. 이런 믿음이죠. 그것저것도 없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곤궁하지. 각자 도생의 길이 제일 힘들어. 그때 누굴 믿어야 돼? 하나님이지. 그래서 르네상스가 뭐 그림이었고 문학이었고 하지만 사실 르네상스를 묘사한 것들의 대부분은 권모술수입니다. 아주 잡놈의 일대기 묘사예요. 주로 그런 그 책을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번역을 한 것도 있어요. 뭐 그림 몇 장 했는데 그 그림도 피렌체에 있는 메디치 가문, 최초의 금융재벌이 메디치 가문이죠. 메디치 가문에서 이제 처음에 시작한 지오바니의 고손자, 증손자쯤 되는 로렌초 때 이제 뭐 많이 막 예술가들한테 이제 막 주어서 그림 그리고 뭐 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 돈 주고 추기경 로마 교황 선거에 돈 뿌리고 해가지고 교황을 메디치 가문에서 4명이 나왔죠. 4명. 그러니까 그 뭐 피렌체 메디치에서 내는 그 그림들 뭐 몇 개 가지고 르네상스는 우상하고 아름답고 뭐 하나님과 직접 영통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더 근원적인 것은
얼마나 권모술수로 일관했던 그런 세상이었나. 거기에 이제 뭐죠? 첼린의 자서전이란 그거가 괴테가 번역했다는 책입니다. 거기에 그런 또 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같은 이런 책들, 지금 정치학계에서는 굉장히 그 고전으로 그 필수 독서로 들어가는 것도 있죠. 그거가 그저 알렉산더 육서예요. 알렉산더 육서는 교황인데 그 아들이 아주 그냥 천하의 오사꾼, 그게 체살의 보좌라는 친구고, 알렉산더 육세는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을 10몇 살부터 시집을 보내가지고 멀쩡히 사는 거 이혼시키고 또 무슨 왕하고 결혼시키고 해서 6번인가 7번인가 결혼시켜요. 그러니까 뭐 인류 역사상 그렇게 권모술수적으로 정상배 같이 혼맥을 이용하고 그런 짓을 한 사례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의 발견에서 보면은 저게 왜 시작이 됐느냐.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경쟁이 떨어졌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경쟁을 하게 됐나. 유럽, 아프리카 이쪽 북쪽하고 유럽하고의 소통이 될 수 있는 데가 지중해죠. 지중해 바다가 있고 그거로 서로 해서, 그러니까 이집트니 모로코니 이런 데들이 다 유럽하고 같이 서로 교류하고 살던 그 나라들이죠. 근데 그쪽에 아랍이 들어서 가지고 이슬람이 들어서서 그쪽으로 지중해 이쪽, 특히 이쪽 그 에게 바다, 그리스 쪽에 있는 쪽을 에게 바다라고 하죠. 전체가 보는 지중해고 그쪽 바다에 통행이 아주 어려웠어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그래서 밖으로 직접 가는 것을 항로를 개척을 하자, 그런 수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괜히 뭐 어디 여행 떠나듯이 그걸 간 게 아니고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뭐를 먹고 살 거리를 가지고 와야지. 정말 참 힘들다. 그래서 이제 일이 벌어졌죠. 근데 그 중에 특징적인 게 남미의 제일 큰 국가 영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브라질이죠. 브라질이 지금 공용어 국어가 뭡니까? 아는 분? 포르투갈어였죠.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중미, 멕시코까지 전부 스페인어죠. 스페니시. 그런데 브라질만 가면 거기는 전부 다 북지방은 다 포르투갈이에요. 그게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차지하게 된 배경이 이 지상의 발견, 그 대항해 시대에 나온 거예요. 이 책에 그 지도도 나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알렉산더 6세, 아주 난공꾼, 저 사람이 교황할 때쯤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가 배를 타고 가서 했다, 콜럼버스가 가서 발견했다, 그럼 오케이, 그건 누구 거. 누가 던졌어? 스페인. 그럼 스페인 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포르투갈은 또 우리도 뭐 한다 막 해서 하다 보니까 남미 브라질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리오데자네이루 근처 삐죽한데 거길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아무도 못 찾은 새로운 항로를 내가 찾았다. 그 교황청에다 이제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황이 그때 뭐 그걸 확인하려고 뭐 비행기를 띄웁니까? 배가 또 돛담배 타고 가야 되니까 몇 년을 갑니까? 그러다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교황이 이렇게 포르투갈 이리 와, 스페인 이리 와, 또 앉아. 자, 요게 지금 잣대가 요리 같다는 거야, 그지? 네가 또 이거 딱 국경을 해놓으니까 거기 땅 좋고 맨 바다밖에 없어. 그럼 한 이쪽으로 한 1000마리 옮겨. 그래서 옮겨서 또 줄을 딱 걷어요. 거기서 걸린 게 리오데자네이루 쪽으로 옆에 쭉 나와요. 그런 건 믿을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브라질이 된 거예요. 그런 그 당시에 일어났던 것들이 그런 참 코미디 같은 역사적
그 과정을 거친 것들이 많다. 그 바야톨리드 운동이라고 하는데 약간 지금 요 종교개혁 이쪽은 아까 얘기하다 말했지만 루터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장 칼뱅은 나와서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된다. 그 은총은 미리 다 하나님이 정지해 두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중예의 정상이죠. 그래서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솔라 그라시아스 그렇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종교의 끝판이 어떻게 됩니까? 30년 종교전쟁, 30년 전쟁으로 무지무지하게 싸우고 무지무지하게 많이 죽습니다. 하여튼 과거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다 애교스러운 거죠. 규명원에서 30년 전쟁 와가지고는 니편 내편 할 것 없이 처음에는 구교냐 신교냐 가지고 종교적인 차이 가지고 싸웠는데 싸우다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놈이 이기면 저게 차지하는 게 내 영토가 안 되는데 영토에 전부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영토 확보 적절로 싸우는 거예요. 스페인하고 프랑스하고 같이 구교 동맹이었는데 웃기지 마. 너한테 나 총을 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30년 전쟁 해가지고 그때부터 근대국가의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영토 개념이 들어오고 주권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왕과 왕이 결혼하면 그 나라와 저 나라가 합병해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 한다고 돈 항해 자금 받아갔대. 그때 스페인의 이쪽 무슬람이 차지한 안다루시아 지역은 다 그랬는데 이쪽 지역에 있었던 왕하고 여왕하고 둘이 결혼을 해요. 그 둘이 합쳐져 한 나라가 돼요.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 개념으로 해서 무슬림을 내쫓아낸 사건, 그게 레콘키스타. 그래가지고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를 통일시켜가지고 기념으로 에라 좋다, 돈 줘. 그래서 콜럼버스 나가서 훔쳐는. 그러니까 결국 저것이 종교개혁 한다고 하는 것의 끝머리 결론은 오직 믿음도 아니고 오직 은총도 아니고 오직 영토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런 발칙한 소리 하는 건 제가 처음일 거예요. 사실이니까. 좀 더 진도를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이